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간밤에 분위기가 다시 어둑어둑해졌죠. 이런 분위기 안에서 한 주의 마무리는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까요? 다음 주면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차분하게 함께 시작해보죠. 미국장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날의 분위기는 빅컷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달려주지 않을까. 사실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역대 최장기간의 랠리를 살짝 꺾었죠. 그런 분위기 안에서의 어제 반등은 매우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부분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꽤 깊었던 하루. 3대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나란히 밀렸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건 다행히 아니고요. 일단은 파월 연설을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BOJ 총재의 의회 출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진 않을까. 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계 심리가 뚜렷했던 하루 차익 매물로 이어졌습니다. 잭슨 미팅의 파월 연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23일 오전에 진행이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지표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제조업 PMI 지수, 사실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더 시장에서는 중요도가 높기는 한데 간밤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 지수는 다시금 50을 하회하는 48포인트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지표 부진은 곧 이 빅컷 기대감으로 이어질 텐데 다른 지표들은 아쉽게도 또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 매주 확인하고 있는 고용 지표죠. 23만 2천 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상에 부합한 결과 그리고 일부 하우스 예상보다는 또 좋았던 결과 나오면서 어제 이 고용 보고서와 관련돼서 연간의 흐름 수정치가 발표됐었잖아요. 여기서 크게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 아직은 좀 탄탄하다라는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주간 단위 지표고요. 또 7월의 주택 판매량도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발표에 따르면 또 하루 만에 트레이더들이 50bp 인하보다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좀 큰데? 라는 쪽으로 베팅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50bp 인하 가능성이 20%대에서 38%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빅컷 기대감 커집니다라는 부분을 호재성 재료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금 24%로 뚝 떨어졌고요. 25bp 인하 가능성은 70%대로 하루 만에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금 기술주에서 차익 매물로 이어진 재료가 됐고요. 인텔 같은 경우엔 독일 쪽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6%의 급락 이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단안에서의 움직임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한 3에서 4%가량의 조정. 애플, 아마존, 빅테크 중심으로 다 빠지는 모습 이어졌고요. S&P 500 지수가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전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7월 1일 최고치 거의 목전까지 다가섰는데 금리 오르고 25bp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하면서 하락 반전 저점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하루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3.7%가량의 조정이었는데요. 이제 28일 실적 발표 딱 D-5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 트럭 화재 발생 소식이 들리면서 이전에 포르투갈 주차장에서도 화재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미, 이 전기 트럭 화재 소식으로 처음으로 전기 트럭과 관련된 안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꽤 끔찍하던데요. 이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다는 점 우리 시장에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뒤에서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좀 밀렸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다음 분기 클라우드 사업부의 분기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보합권 거래 마감하면서 어제의 상승분 거의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거기에다가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낮춰 잡은 것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은 같이 빠졌고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AI 소프트웨어는 약했지만 사이버 보안 테마가 좋았었는데요. 이 ETF 기준으로는 종가상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에너지 기업인 할리버튼 이 사이버 공격 테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피해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재료가 됐습니다. 결국은 경계감이 기술주를 끌어내렸는데 전체적으로 하락 섹터가 더 짙었어요.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의 차익 매물, 오늘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다음 주에 방향성을 결정짓겠죠. 그리고 시장 대비 좋았던 쪽은 확실히 방어주 쪽이 선방했다라는 것이 뚜렷했습니다. 부동산, 리츠, 금융 선방하는 모습 이어졌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불바다, 그러니까 우리랑 색깔 반대잖아요. 그쪽은 아니었었고 딱 기술주 쪽으로의 성장주 쪽으로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이 키워드를 읽어보셔야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하루 만에 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의 조정. 공포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째 반등을 주거든요. 다시 한번 1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종목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오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엔비디아 실적 딱 5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다행히도요.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지만 증권가, 그러니까 IB 쪽에서, 월가 쪽에서는 기대를 늦추지 말자. 여전히 낙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그리고 가이던스 주당 EPS는 64센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매출액과 함께 분기 기준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이 성장률의 폭이 얼마나 꺾일지에 대한 힌트가 이번에 나올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정확한 분기는 안 보이시지만 맨 처음이 왼쪽에서 24년 올해 1분기, 2분기, 3, 4분기 그러니까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딱 고점을 형성하는 그래프로 보이시죠? 전년 대비로 이렇게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다가 2분기부터는 전년 대비로 꺾이기 시작하는 이 그래프.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이미 어제 전해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피크를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고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울 만한 키는 역시 엔비디아. 간밤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 불안으로 8월 5일자에 급락 나왔고요. 이때 이후 $100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꽤 반등의 폭이 빨랐죠. 실적 기대한다면 지금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 라는 시각으로 최근 $130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 28일 이후에는 9월에 신고가를 달릴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낙관적인 IB의 시각,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보탬 코멘트까지 같이 넣어봤는데요. 22일자로 현재 시간, 그러니까 간밤이죠. 키뱅크 쪽에서 목표 주가 $180 우리 유지할 거야. 아주 시원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밤에 오전에 $130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가 있어서 8월 5일 시장 급락과 함께 맞물려 더 빠지긴 했는데 이 부분이 후퍼, 그러니까 H100, H200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이슈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블랙웰이 곧 드디어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전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는 부분도 기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시티뱅크 $150, HSBC 이번 주에 $145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 $135. 지금 기준으로 일단은 더 오른다에 베팅합니다. 그런데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여전히 $100를 유지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된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지금 $130, $124 정도니까 여기에서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다음 주까지의 흐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 엔비디아 간밤에 빠진 흐름에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흔들릴지 여부는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실적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블랙웰 공급 딜레이된 거 여기에 대한 코멘트 중요하겠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 외 수익성, 그러니까 애플 쪽으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폰 쪽이요. 그쪽으로의 수익성이 조금씩 명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월마트랑도 AI 사업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데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사의 힌트에 귀 기울여 보셔야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는 국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금 캐즘을 겪고 있는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뜨거운 화두인데요. 캐즘과 관련돼서 캐즘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 배경에는 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기 트럭 세미가 이제 화재 발생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발생이 되면서 정말 연소될 때까지 경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다 연소될 때까지 그야말로 폭발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다 폐쇄됐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테슬라가 5.6%까지 빠지면서 이 화재 소식 당국에서 안전조사 들어갔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쪽 다 빠졌고요. 게다가 2차 전지를 둘러싸고선 그나마 최근 투심을 자극했던 건 해리스 트레이드였었잖아요. IRA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IRA 힘싣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호재인데 아쉽게도 지금 제3후보 케네디의 입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도 하차하게 되면 트럼프 진영에 이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가격 더 베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악재를 좀 소화해 나가면서 밀렸고요. 이후에 대중견세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비아디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힌트가 될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는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밸류체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1일 당잠사에서 보여드렸던 밸류체인,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 셀사까지 추가로 넣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소재 쪽으로는 방열 소재, 방열 단열 시트 뭐 이런 쪽으로 보완해서 만드는 것.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새롭게 전기차를 만들게 되고 정부, 당국 쪽에서 권고하게 되면 소재 쪽에 보완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다는 해석들이 있었고요. 제어, 진압, 진단 시스템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집중되고 있는 모습, 대체 배터리 안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 애경 케미칼이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램과 함께 다시 힘받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현대차, 기아 여기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쪽은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배터리 셀사. 어제 전해드렸던 포드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랑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호재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반갑게도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처럼 만에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주간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테슬라 이슈도 한 차례 더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인지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파트를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국내 쪽으로 가봐야 될 텐데요. 어제 양시장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틀째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코스피는 2,700선을 계속 지지하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힘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아쉽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간밤에 미국 시장만큼이나 경계 심리가 좀 뚜렷했습니다. 금통이 소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매크로 이슈 기다리는 움직임 속에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은 어제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았었어요. 하락하는 모습 속에 오히려 이제 새벽까지 봤던 역외 환율의 움직임은 8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밤에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급락이 아니라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에 원화 강세나 엔화 강세가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간밤 새벽에도 이어졌다는 점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좋았던 섹터들은 쭉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2차 전지, 낙폭과대 성장주라는 키워드 안에 움직였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게임, 엔터 이런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어제 원화 강세,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한 차례 더 동결하면서 다음 인하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조선, 방산, 특히 조선과 같은 반도체 조선,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매물 출회가 이어졌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남은 이벤트 대기 모드 아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먼저 보여줬던 이런 관망 심리인데 미국만큼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FX 시장,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오늘도 보셔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인 건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너무 강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달러가 좀 반등을 줬다는 점, 간밤에 좀 반등을 줬다는 점은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어제 금통이 잘 소화했습니다. 10월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11월 이나 한 차례를 연내 이렇게 가이던스로 잡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7월에 이제 이나 깜빡이를 켰고 이제 조금씩 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BOJ 쪽에서 오늘 엔화 강세를 촉발시킬 포인트가 입에서 나올까요? 우에다 총재의 의회 출석 소화하는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57% 절반 넘어가요. 대다수는 10월 아니고 12월 보고 있고요. 한 30% 정도만 10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를 강조할 만한 10월 인상 가능성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변동성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파월 연설의 이벤트까지. 이 부분을 소화해 나가면서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내리고 그러니까 성장주가 밀리고 방어주가 오른 부분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가치주로 피신하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까요? 미래에셋 밸류업 시동 이런 가치주들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밸류업 포인트가 오늘의 또 하나의 힌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공시 1호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한지주가 지난 7월에 어닝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죠.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차례입니다. 내용 매우 좋습니다. 2026년까지 ROE 10% 달성할 거다. 해외 쪽에서의 이익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 증권사를 또 인수한 바 있죠. 여기에서의 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 35% 이행에 대한 단기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24년에서 26년까지 35% 환원율 이행을 위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시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는 자사주 1억 주 소각할 거야. 아주 통큰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마 연간으로는 보통주 1,500만 주, 매 연간입니다. 30년까지요. 그리고 우선주는 한 100만 주 정도 소각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1억 주 다 소각하게 되면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한 유통수가 24%나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가벼워질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고요. 최고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분기 어닝스콜도 정례하면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밸류업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 그림을 실현시키려는 이런 의지를 한 차례 더 보여준 기업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0.12%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지금 연간 흐름으로 쭉 보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 연초 튀어 올랐다가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9,200원 신고가 거의 목전까지 다다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앞으로 추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한지주가 밸류업 발표했던 지난 26일 실적 발표 당일에 6% 급등했습니다. 이날 은행주 다 같이 급등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오늘 증권사에까지 나오지 않을까. 가로치고 그리고 밑에 등락률은 다 YTD, 올해 기준입니다. 은행주 대비 증권주가 조금 덜 갔어요. 밸류업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막 살아나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10조 원대 넘어가는 거래대금 활발, 더불어 밸류업도 우리는 있다라는 측면은 플러스 알파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확실히 YTD로 다른 증권사 대비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지주사이기는 한데 한국투자증권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 거고요. 여기서 갔던 종목들이 더 추가로 갈지 키 맞추기가 나올지 은행주의 상승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산업뉴스 시간의 흐름 점검합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테마성 재료입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양자기술 정부 쪽에서 R&D 예타 면제 통과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 예타 통과를 위한 이 과정이 면제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신기술 R&D와 관련돼서 진행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무려 3종목이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 안에서 명확하게 이쪽에 베팅할 수도 베팅 안 할 수도 없는 흐름 속에 단기 테마성 자금이 새내기주나 테마조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다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양자 테마, 두 번째는 새내기주. 이엔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합니다. 어제 M83의 재현이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공모가는 거의 상단에서 책정됐습니다. 15,300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전에 분석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품종 CGT, CDMO 쪽에서는 점유율 거의 60%에 달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세포 치료제 관련한 신약 개발 경쟁력도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성장성 그리고 실적,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는 CDMO라는 모멘텀까지 다 잡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요한 건 최근 펀더가 아니라 수급이죠. 오늘 지금 평가 금액을 한 19,998원 정도로 평가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아마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따따블의 움직임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어제 막판에 좀 변동성 보셨죠? 지금 셀사 분위기 좋은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를 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오후장 펼쳐졌습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27일 주총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이 같은 전략들 포함해서 담아볼게요. 당잠사였습니다.